네, 유병헌 전 회장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다판다의 송국빈 대표가 어젯밤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병헌 전 회장의 직접 경영 참여를 밝히는 게 최대 관건인 가운데 YTN이 이를 입증할 증언을 확보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유병헌 회장에게 이 세월호 침몰 사건의 전반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증거가 좀 중요한데요. 직접 경영에 참여했다. 근데 이게 YTN이 좀 단독으로 입수한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모그룹이 부도가 난 게 1997년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유병헌 회장은 사실상 전면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본인 소유의 지분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직접 결제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유병헌 전 회장에게 책임을 과연 물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수사의 관건이었는데요. YTN이 유병헌 전 회장 계열사에서 일했던 이 핵심 인물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유 회장이 단순히 경영에 관여한 정도가 아니라 계열사를 거의 좌지우지했다, 사실상 지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열사 사장을 직접 앉히고 또 사업 프로젝트도 유병헌 전 회장이 정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수단이 뭐였냐 보니까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높낮이 모임이라는 비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계열사의 핵심 인물들이 모인 사장단 회의 같은 건데요. 이 모임은 이 구원파의 본원이라고 하죠. 지금 그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금수원에서 수요일에 열렸던 모임인데 정기적인 모임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유병헌 회장을 비롯해서 계열사의 핵심 인물,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7인방이라고 말하는 이 인물들을 포함해서 이 계열사의 사장들, 핵심 인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직접 이 계열사 인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높낮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높고 낮은 그 사장, 높으나 안 높으나, 높으나 안 높으나 사장들 모이는 걸 갖다 높낮이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낮이 모임에서 아는 사람은 사장들뿐이 모를 거예요. 회장님 면담하는 날이죠. 그날이. 그러니까 하니까 뭐 이제 토요일 날은 집회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이제 그날이 관계 회사들 사장들이 거기 와서 보고를 하는 날이 이제 그날이죠. 높낮이 모임이라. 핵심들만 주로 모여요. 그 필요에 의해서 뭐 다 모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핵심들이 모이죠. 뭐 김혜경 씨라든가 김필배 씨나 고창환 씨나. 김혜경, 김필배, 사실 그 핵심 7인방 중에 두 사람인데 이 높낮이 모임이 뭐 사실상 사장단 회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유병헌 회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절대적인 위치였다는 건데요. 경영권의 핵심, 인사권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열사 사장을 단순히 임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병헌 회장이 그냥 지명을 하면 그냥 그 사람이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병헌 전 회장 일가에 실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의 모습을 보면 그 핵심 측근들이 돌아가면서 대표를 맡거나 이 한쪽 대표를 맡으면서 다른 쪽의 고문도 같이 맡고 있는 뭐 이런 복잡한, 그렇죠. 지분도 갖고 굉장히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만 해도 이 청해진 해운의 대표도 맡고 있으면서 지금 국제영상 또 세모 온지구의 감사도 맡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열사 대표를 유병헌 회장이 지명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하라 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유병헌 회장이 직접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유기농 같은 경우도 지금 유병헌 회장의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실제로 이런 노란자 쇼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기농 사업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런 사업을 벌였다는 거고요. 또 장청소, 유병헌 회장이 지금 관장 관련된 특허 제품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등등의 장청소 관련된 사업도 유병헌 회장의 개인적인 관심에서 비롯이 됐다는 겁니다. 측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병헌 회장이 교회에서는, 이 구원파 교회에서는 굉장히 온화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사장단 모임에서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이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또 이제 상품을 하나 탄생이 됐어요. 이제 상품 탄생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모래알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내가 이런 디자인 이런 회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장님 생각은 뭐 어떠십니까? 그러면 회장님이 그거 좋으니까 잘 해.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끄떡끄떡하면 그건 하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그럼 그걸 가지고 높낮이 모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회장님이 이런 거에 관심 있어서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네 좀 출연해라. 이렇게 해서 회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예, 특히 사장들 쪽은 그건 뭐 어디 가서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오니까요. 네, 유병헌 회장이 높낮이 모임을 통해서 경영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참여했다고 한들 이 수익금을 가져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게 또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미 검찰 수사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병헌 회장 일가가 계열사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유령 회사를 통해서 계열사에 컨설팅을 해줬다고 이런 명목으로 예. 컨설팅 비용을 받아 챙기는 거고요. 하지만 이 페이퍼 컴퍼니의 규모라든지 실제로 이 회사의 규모를 봤을 때는 실제로 컨설팅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지금 의혹들이 지금 있는 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유병헌 회장이 아해라는 이름으로 사진 작가로 활동하는데 예. 이 사진 작품을 몇 천만 원씩, 한 점당 몇 천만 원씩 그렇게 해서 지금 수백억 원 어치 지금 계열사에서 사진 작품을 팔고 돈을 챙겼다는 얘기고요. 예. 또 한 가지가 회사 이름 사용값, 그러니까 세모, 네모부터 해서 노른자, 뭐 다판다 등등 이런 회사 이름 또 상표권 등등을 이용해서 계열사에서 돈을 챙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에서는 청해진 해운에서 유병헌 회장의 차남인 혁기 씨에게 송금이 된 내역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조임정 기자 리포트로 구체적으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병헌 전 회장 일가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계열사는 최소 30개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청해진 해운을 비롯해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마다 경영과 무관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각종 컨설팅 비용과 상표권 사용 수수료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핵심 계열사 전 관계자로부터 회사의 수익이 대부분 유 전 회장 일가로 빠져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익이 많이 있을 때는 다 해야 되니까 상표권으로 해서 돈 나가. 또 뭐든 또 이름으로 해서 뭐 장학금 뭐 비로 나가. 또는 뭐 인건비 그 기장을 뭐 이제 얻는 사람을 넣어서 해가지고 쭉 또 빠져나가. 사고 운항사인 청해진해운이나 청해지 등 주요 계열사들이 최근 매출이 늘어도 부채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도 같은 이유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이 같은 부실 경영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편법 증여가 있다는 걸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해진해운 압수수색에서 혁기 씨에게 1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 서류도 확보했습니다. 컨설팅 비용과 각종 용역 비용 외에 회사들의 수익이 이런 식으로 유 전 회장 일가로 흘러들면서 계열사들의 만성 적자는 악화됐습니다. 그 사이 회사 수익은 부동산과 영농조합 등을 통해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그 수익이나 소유는 유 전 회장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된 겁니다. 청해진에서 아마 어떤 메모가 청해진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HK 뭐 해외로 송금한 거 그럼 HK가 누구냐? 그 당시엔 검찰에서 이제 몰랐게 이제 지금은 이제 딱 나타나지 혁기라는 혁기 HK잖아. 지배구조도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혁기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지주회사 아이오나이 홀딩스를 중심으로 혁기 씨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한이 실권은 이제 혁기한테 넘어가 있지만 회장이 그렇다고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나씩 지금 이미 장악은 끝난 거예요. 검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혁기 씨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보고 강제 수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혁기 씨는 변호사 선임을 핑계로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어 양측의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YTN 조임정입니다. 네, 유병헌 회장의 핵심 7인방 중에 한 명이죠. 송국빈 어제 다판다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이제 핵심 측근들의 다른 줄 소환이나 사법 처리도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송국빈 대표는 유병헌 회장의 7인방 중에 한 명이고요.
이 구속이 의미가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청해진 해운, 그러니까 세월호에 탑승했던 선원들 15명이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그 밖에도 청해진 해운의 실무자들이 구속이 됐는데 예. 지금 송국빈 대표는 이 세월호하고는 별건 수사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사람입니다. 지금 인천지검의 유병언 회장 일가 수사로는 첫 구속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답한다 송국진 대표의 어제 구속되면서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증거인멸은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번에 자식과 같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돼서 국민들과 똑같이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병헌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지금 결국 그 유병언 회장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검찰 수사에 들어간 이 핵심 측근들, 유병언 회장에 대해서는 유독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네. 현재 송국빈 대표가 어제 구속이 됐고 또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가 오늘 2차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환 전 대표가 지난주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7인방 저희가 정리한 그래픽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유병언 회장의 7인방 가운데 송국빈 대표가 구속이 됐고요. 네. 그리고 아랫줄 맨 오른쪽에 있는 김한식 대표가 오늘 2차 소환 조사, 그리고 고창환 전 대표가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예. 문제는 지금 유병언 회장의 이 가장 최측근 중에서도 이 자금 관리책으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지금 해외에 있고요. 예. 그리고 김필배, 여기는 표시 안 돼 있지만 김필배 그 문진미디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이 계열사의 복잡한 지배 구조를 설계한 사람인데 그만큼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 지금 해외에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청해진 해운의 이 관계사 온지구 대표인 최규정 전 전북 행정부지사도 소환을 할 방침인데요. 예. 이 인물은 이 열린우리당 출신이고요. 2001년도에 전북 행정부지사를 지냈고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익산시장도 지냈던 인물입니다. 또 검찰은 탤런트 전향자 씨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전향자 씨의 소환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씨는 알려진 대로 국제영상과 노란자 쇼핑 그리고 금수원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유병언 회장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전향자 씨가 단순히 측근이 아니라 유병언 회장 부인, 오빠의 부인이다.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유병언 회장의 처남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친인척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병언 회장의 후계 체제가 이 차남인 혁기 씨로 이제 중심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는데 아직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죠. 2번 불렀는데 2번도 안 왔고요. 그렇습니다. 8일까지 이제 3차 소환을 한 상태죠. 네, 다음 주 8일이 이제 최후 통첩, 예. 검찰에서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입니다. 지금 차남인 혁기 씨뿐만 아니라 유 회장의 둘째 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7인방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인 이 김혜경 그리고 김필배 이 두 사람도 해외에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최후 통첩을 보내긴 했지만 사실상 이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지금 미국과의 이 사법 공조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 어제 송국빈 다판다 대표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병언 회장 입장에서도 최측근 7인방 중에 지금 한 명이 이미 구속이 됐고 앞으로도 주변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박 강도가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둘째 아들 혁기 씨가 차세대 그 지금 후계자로 지금 지목이 돼 있지만 이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유병언 회장에게 바로 소환 통보가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다양한 압박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준기 기자와 함께 유병언 회장 일가와 측근에 대한 수사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